이동혁 건축가입니다. 오늘은 SR 땡땡땡님이 보내주신 전원주택 뭘로 지어야 되는지 그 공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. 국내에 등록된 특허, 그러니까 공법 특허는 솔직히 수백 가지가 돼요.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, 두 번째가 목조, 그리고 세 번째가 스틸, 마지막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저는 패시브 하우스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, 말해 무엇하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빌딩, 그리고 아파트, 현재 거저 계시는 상가나 이런 모든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철근 콘크리트는 솔직히 안정화된 공법이에요. 또 검증도 되어졌고요. 하지만 이게 전원주택으로 넘어왔을 때는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바로 금액적인 부분이에요.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수백 평씩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싸지겠지만은 이게 30-40평대를 집을 짓는다 라고 했을 때는 장비대와 인건비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타 공법보다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콘크리트의 장점은 좀 튼튼한 느낌, 그리고 무게감,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. 하지만 단점도 있죠. 최근 들어 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 피부, 그러니까 피부에 괜찮냐는 건데, 라돈부터 시작을 해서 타이어로 만든 게 시멘트다 라는 내용이 있듯이 크게 건강상에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내 집을 지을 때에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단점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목조주택.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키워드는 바로 가성비인데요. 목조주택이 무조건 완벽한 공법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가성비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을 때에는 이 정도의 단열성, 이 정도의 친환경성, 이런 걸 따졌을 때에는 콘크리트, 스틸, 패시브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좀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현재 시장가는 콘크리트 주택 대비 평당 100만원 정도가 싸요. 그래서 부가세 포함 한 평당 450에서 500선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이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10년 전 목조주택과 현재 목조주택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. 국내에 맞게 많이 좀 변화가 됐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었는데요. 이 목조주택 벌레가 먹는다, 썩는다, 그리고 기울어진다나 주저앉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, 이제 현세에 와서는 국내에 있는 목조, 그러니까 나무는 솔직히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. 이 골조 자체를 전량 캐나다에서 함수율 19%짜리를 수입을 하면서 이러한 벌레가 먹거나 썩거나 주저앉는 문제들은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목조를 선택하실 때 이 목조가 무조건 장점만 있어서 선택하는 건 아니고 단점들,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, 스틸 하우스. 스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목조가 안정화되기 전, 그러니까 좀 빨리 짓고 싶고 좀 건식으로 집을 짓고 싶은데 이게 콘크리트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콘크리트 말고 좀 대안책이 없을까라고 해서 생각해 본 것이 공장이나 아울렛 같은 창고 있잖아요. 이런 걸 지을 때 쓰는 이제 스틸을 써서 전원주택에도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. 근데 이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한 5년 전, 10년 전에는 많이 지었던 이 스틸 하우스가 현재에 와서는 좀 많이 안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에는 이 목조보다 좀 비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결로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중벽체다 뭐다 해서 많은 기술 보완이 이루어졌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목조보다 이제 더 비싸지고,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확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 건축님들께서 스틸하우스가 아닌 목조로 많이 좀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미국식처럼 바닥이 난방이 아니라 그냥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, 우리나라처럼 이 온돌 문화, 그러니까 공기를 굉장히 습하게 데울 수 있고 또 벽지를 쓰는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공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예요. 자, 패시브, 기본적으로 집의 벽지를 두껍게 하고 단열재를 보강을 해서 여러분의 집을
따뜻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.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법으로 무조건 패시브 하우스를 쓸 수 있게 마련해놨어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는 패시브 하우스가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패시브 하우스 기술을 국내로 들고 들어오니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겼어요. 첫 번째, 기후적인 문제. 우리나라는 영하 20, 30도로 떨어지는 기후가 많지가 않아요. 뭐 많이 떨어져봤자 영하 10도에서 15도 정도. 그러니까 이 패시브 하우스는 엄청 비싼 이제 집인데, 이 정도로 단열을 보강을 하고 튼튼하고 뭐 이게 두껍게 집을 짓는다 해서 단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, 생각보다 이 투자된 공사비 대비 이 단열적인 부분이 약했던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액적,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득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패시브하우스 공사 금액이에요. 공사 금액은 평당가로 최소 700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. 만약 FM대로 독일에서 전량 독일산 뭐 열회수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들어오시려면은 최소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. 현재 전원주택 시장의 기본적인 단가는 평당 400에서 500선 정도가 기본 시장가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. 근데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700에 1000만 원, 좀 2배 이상 가격 효과하다 보니까 건축주들께서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. 또 하나는 한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이 친환경, 저탄소 에너지라 해서 이런 패시브 하우스를 짓게 되면 정부 정책상에서 많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, 현재 와서 솔직히 그런 많은 정부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시브 하우스 선택할 때에는 이런 장점들, 또 금액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법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, 목조, 스틸, 패시브 하우스, 아마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틀일 것이고요. 뭐 다른 공법들도 많을 테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 이 네 가지 범위 안에서 좀 더 뭔가 추가되거나 변형이 되어진 걸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공법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